오늘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핫삼 3명을 선정해 봤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위해서 조 전 장관이 입장을 했다는데 현장 영상 있으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 전 장관 핫삼이고요. 두 번째는 김현미 전 장관 두 번째 핫삼입니다. 집 팔라라던 김현미 장관 전 장관이 가족끼리 사고팔기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 번째는 BTS 세트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BTS 세트가 과연 어떤 세트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핫삼, 첫 번째 핫삼은 조 전 장관입니다. 서울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서울대 게시판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은 잘못 나간 거고 서울대 게시판 조국 감성팔이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터져버리지 않도록 펜으로 꿰맸을 뿐 조국의 시간은 기록이고 토로다 라고 조 전 장관이 그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서울대 게시판에 이 감성팔이다. 역사상 최악의 위선자이자 나르시스트다. 아직도 서울대에서 봉급받고 교수 직함 달고 있으니 부끄러운 것 좀 알아라. 자존감 하나만큼은 인정한다라는 비판의 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조 전 장관이 올린 글에 보면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터져버리지 않도록 펜으로 꿰맸다. 조국의 시간은 기록이다. 그러니까 팩트다. 내가 지금 책에서 얘기한 건이라고 주장을 하자 서울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쭉 비판의 글, 나르시스트다, 이런 얘기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서울대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예요? 서울대 나온 동문들만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런 이제 동문들, 재학생들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언론 기사로만 봤을 때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도 입에 그냥 조국 교수라는 그 타이틀이 입에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인데 교수는 무엇으로 말하느냐? 논문으로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의 그 전공은 법학이고 그 중에서도 형법학인데 그런데 재판에서 형사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형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고 학부의 그 교수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다음 저런 표현들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 펜으로 꿰맸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작가나 시인이 그 쓰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저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으면은 나름대로 공감이 되겠는데 계속 진술도 거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마 서울대 동문들이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인데요. 조금 속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 공개 재판이죠. 네. 참석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관건이 뭡니까? 오늘 재판에서는? 그 오늘 재판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공판 준비 기일 지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 전 장관이 한때 SNS에 이런 사진을 그림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말이죠.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터져버리지 않도록 펜으로 꿰맸다라고 하면서 조 전 장관의 뒷모습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피를 흘리는 모습을 누군가가 이제 그려서 이제 책을 하나 끼고 봉투를 들고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지지자께서 그려주신 것 같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재명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글쎄요, 지금
왼팔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리고 발 쪽에도 이제 빨간 이제 피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뿌려져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뭐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검찰에 멸문지화 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잔한 모습이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그림이 아닌가.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이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이제 호소 같은 느낌도 좀 들죠. 근데 뭐 본인이 저 그림 자체는 지우고 이제 나중에 문구만 남겨놨던데요. 글쎄요, 뭐 본인이 자기 애를 발휘하는 것 자체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걸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저는 저기 있는 내용 중에서 조국의 시간은 기록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저 책을 사서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과연 검찰과 정권의 저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가 모르는 권력 내부에 어떤 암투가 있었나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사서 다 읽어봤던데. 다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도 빼놓고 다 읽어봤는데, 전 굉장히, 솔직히 제가 조국 전 장관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저게 어떤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현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수사를 했다. 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대통령을 35번 언급했다. 저건 저 책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엮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록은 이겁니다. 친여권 인사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언론에 쓴 글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나뿐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별다른 기록은 없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정수석과 장관으로서 경험했던 기록은 도대체 뭐죠? 저는 사실 그걸 꼭 그건 조국 전 장관에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회고라거나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다. 사실 저는 그 점에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기자가 조국의 시간 저 책을 다 사서 읽어봤는데 기록은 없었다. 저건 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비판 들어봤고, 박정환 대변인. 저는 그게 이제 뭐 제 혼자 개인 생각인데 이게 기록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재판 결과도 부정하고 진실도 부정하고 진짜의 기록도 부정하면서 언젠가 있을 시간을 대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영화 마지막 편에 나오는 것처럼 I'll be back 이런 것처럼 지금은 내가 무언가 사실을 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검찰로부터 핍박받은 무언가고 5년 혹은 10년 후에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하루에도 몇 가지 일이 나고 저희도 맨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한 달 전, 두 달 전 얘기 또 뭐 금방금방 잊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일들이 많은 우리나라인데 그 이후를 대비해서 저는 저런 거를 써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 좀 기억하셨다가 그때 조국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또다시 조국 교수가 내 책을 흔들면서 나는 나와 관련된 일은 이거였어라고 얘기할 때 그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저런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I'll be back을 위해서 저는 자기 스스로 정신 승리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이 I'll be back은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록은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를 포함해서 제대로 된 언론 매체가 조국 사태 때 보도해왔던 팩트들이 정확한 기록입니다. 저희들은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일가 사건을 다루는 공판팀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시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조국 일가 의혹, 삼성합병 사건 등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 특별 공판팀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국 사건 검찰의 공판팀을 줄인다. 검찰 관계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 특별 공판팀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공소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을 유지하는 게 공소인데 이게 힘들어진다라고 검찰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내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공판팀을 축소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수사는 왜 하냐면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중요하지만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들은 이제 피고인들이 다 자백을 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공판 전담 검사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법리 논쟁, 사실관계 다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판 TF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 검찰 배치표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예. 중앙지검의 특별공판팀이 1팀, 2팀이 있어요. 1팀에 9명, 2팀에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팀에는 사법농단 조 장관 조금 전에 이제 또 재판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2팀에서는 주로 삼성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검사 8명이 삼성 관련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록만 20만 쪽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록 한번 보는 데만도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다음에 뭐 삼성의 이제 변호사, 사내 변호사들도 있고 또 외부 변호사들도 선임하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100명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직 그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적이 끝나면 이제 삼성 재판이 끝나면 해체가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아직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쟁에서 말을 갈아탄 것과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편인데 그렇다면 왜 박범계 장관 법무부가 조국 사건의 공판팀을 축소로 검토할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경향신문 보도인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은 수사를 한 또 지휘를 한 검사와 공판 검사를 구분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과연 공판 검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해서 말하자면 공판을 유지해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하중이 많아진다. 하중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판 검사 자체를 축소한다 했을 때 실제로 보면 공판을 유지할 수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공교롭게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막 모처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 안 되다 시작되는 그 무렵에 또 이 공판팀을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일각에서 의심의 목소리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검찰 개혁의 프로세스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국 일가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유지되는 가운데서 조국 전 장관이 자기가 반박할 건 반박하고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건 소명하는 과정들이 가장 제대로 된 프로세스이지 이거 자체를 중간에 마치 아무리 결과가 어떻게 나든 과정 자체를 법무부 자체가 개입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기자, 그 한 법조 관계자가 조 전 사건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꺼낸 분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 관계자의 주장이었는데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조 전 장관부터 포토라인도 안 서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조 전 장관 재판이 재개될 때부터 뭐 공판팀 축소 검토가 나오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조국의 시간에 보면 조국 전 장관은 거기서도 해명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명하냐면 본인부터 적용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박상기 장관 때부터 검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본인 때 그것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논란이 될까봐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 직후부터 그 규정들을 적용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가 알다시피 포토라인에 가장 먼저 쓰지 않은 가장 고위직이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부인 거죠. 이제 그렇게 뭐 본인을 위해서 만든 규정이 아님을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하는데 글쎄요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가장 혜택을 받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반드시 제어가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때 부인할 수 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하느냐는 이제 뭐 저는 그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마치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는 게 여권의 프레임인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이런 거에 논쟁이 계속 있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